어두운 방 안, 스크린의 푸른 빛이 우리 얼굴을 스치듯 비추는 순간 수민의 시선이 내게 파고들었다. 그 눈동자 속에 담긴 열기는 영화 속 불꽃보다 맹렬했고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무슨 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한 그 밤, 모든 게 변했다. 서울의 가을밤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지은 24대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지게 내 3인가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나날을 보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몸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수미는 특별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사이로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내 우울한 일상의 유일한 빛이었다. 수미는 항상 자유로웠다. 긴 웨이브 머리를 휘날리며 웃을 때 세상이 그녀를 위해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아버지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셨다. 지은 씨,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영화나 볼까요? 수민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다. 수민의 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 후로 선생님은 나를 수민의 친구 지상으로 아껴주셨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다. 어차피 주말에 혼자 있는 것도 지쳤으니까. 수민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곳은 나 같은 서민에게는 꿈같은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수민이 웃으며 안아주었다. 왔어. 아빠가 오늘 특별히 로맨틱 코미디 골랐대. 재미있을 거야. 그녀의 품이 따뜻해서 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 저녁 식사는 간단했다. 선생님께서 직접 요리하신 비빔밥과 김치찌개, 그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항상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셨다. 지은 씨는 요즘 회사 생활 어때요? 수민이는 아직 대학생이라 걱정이 많아요. 수민이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다. 아빠, 나 24이야. 어른이라고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나는 수민의 시선을 느꼈다. 평소와 달랐다. 깊고 뜨거운 무언가.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로 옮겼다. 선생님께서 커튼을 치고 TV를 켰다. 영화는 비포 선라이즈였다. 로맨틱한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 스크린이 밝아지자 방 안이 어두워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팝콘을 집었다. 수민이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추우면 덮어줄게.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았다. 영화가 시작되자 스크린 속 젊은 연인들이 비엔나 거리를 걷는 장면이 나왔다. 대화가 흘러가고 로맨스가 피어나는 그 순간 나는 수민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스크린이 아닌 나를. 그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팝콘을 떨어뜨릴 뻔했다. 수민아, 내가 속삭이듯 불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영화 재미있지. 하지만 그 말은 핑계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스쳤다. 우연일까? 아니, 의도적이었다. 선생님은 소파 끝에 앉아 조용히 영화를 보셨다. 다행히 눈치채지 못하신 듯 했다. 영화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연인들이 키스하는 장면?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민의 숨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가까워. 너무 가까워. 나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장미와 바닐라, 그녀만의 냄새. 이게 뭐야, 지은아. 너 미쳤어.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친구였다. 여자 둘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는 건 처음이었다. 한국에서 이런 건 금기였다. 사회가, 가족이 모두가 반대할 텐데.
영화가 끝났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선생님께서 일어나셨다. 재미있었네요. 지은 씨, 다음에 또 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수민이 나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 앞에서 그녀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다. 오늘. 고마워. 그녀의 눈이 다시 그 열기를 띄었다. 나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놔둬 와라고 중얼거렸다. 문이 닫히고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그 시선이 아직도 내 피부를 태우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빛. 설마. 나도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직면했다. 사랑. 아니, 그 이상. 공포와 설렘, 그 뒤섞인 감정. 다음 날 아침, 수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재미있었어. 다음에 우리 둘이 영화 볼까? 내 손가락이 떨렸다. 응, 나는 답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영화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우리는 홍대 거리에서 만났다. 수민이 제안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가 요즘 외로워 보이지? 엄마 돌아가신 후로 수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공공장소였다. 한국의 거리에서 두 여자가 손을 잡는 건 아직 용감한 일이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아렸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모든 걸 공유했다. 시험 스트레스, 연애 상처, 꿈 이야기. 하지만 이제 그 공유가 달라졌다. 수민의 시선이 자꾸 나를 따라다녔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다. 그녀가 갑자기 멈췄다. 지은아, 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고 골목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어제 영화 볼 때 난 스크린이 아니라 너만 봤어. 그녀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의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세상을 잊게 했다. 하지만 키스는 하지 않았다. 아직은. 거리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가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이상한 애들이라는 시선. 수민이 내 손을 놓았다. 미안,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그 후로 우리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주말에 수민의 집에서 선생님께서 출장 가신 틈을 타서 우리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병, 아버지의 슬픔. 난 항상 강해야 했어? 여자라서, 딸이라서 수민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강해. 하지만 나한테는 약해져도 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민의 전 여자친구, 민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대학 시절, 수민의 첫사랑. 수민아, 왜 연락 안 했어? 나 아직도 너 좋아해. 민지의 메시지가 수민의 폰에 쌓였다. 나는 질투로 미칠 것 같았다. 그 애랑 끝난 거 맞아? 내가 물었다.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민지는 나한테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말해준 사람이야. 그 말에 상처받았다. 나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울었다. 나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 드라마는 점점 깊어졌다. 선생님께서 우리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하셨다. 지은 씨, 요즘 수민이랑 자주 만나? 그 질문에 숨이 막혔다.
네, 친구니까요. 거짓말이 입안에 썼다. 수미는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아빠가 알면 나 버릴지도 몰라. 이 그녀가 울며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아직 그림자였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하지만 그 안정은 깨졌다. 민지가 직접 찾아왔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우리. 지은. 수민이랑 민지의 눈이 날카로웠다. 너희 둘이. 수민이가 왜 그런 애랑.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수민이 화를 냈다. 민지야, 그만해. 난 지은이를 사랑해. 이 그 고백에 민지가 웃었다. 사랑.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 너 아빠가 알면 끝이야. 우리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 말은 씨앗처럼 뿌려졌다. 불안이 우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수민이 내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 내가 너 지킬게. 우리는 눈 속에서 키스했다.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선생님께서 우연히 우리 사진을 봤다. 폰에 저장된 수민이 찍은 셀카. 이게 뭐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치가 시작됐다. 아빠, 미안해요. 지은이는 내 사랑이에요. 수민의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은 충격으로 주저앉으셨다. 너 여자랑. 이 집안에서 어떻게. 그날 밤 선생님은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탓이야.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수민이 나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랑은 죄가 아니야. 치료 후 선생님은 퇴원하셨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수민아, 아빠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앉아라. 이 그의 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부드러워졌다. 너희 진심이구나.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은이 없인 못 살아요. 선생님은 한참 침묵하셨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너희 어머니도 나처럼 사랑을 선택하셨어. 나도 받아들일게. 하지만 조심히 살아라.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우리는 가족이 됐다. 진짜로. 봄이 왔다.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수민이 반지를 꺼냈다. 지은아,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나는 울며 긍이라고 답했다.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직장과 학교, 가족의 지지 속에서 드라마는 끝났다. 이제 로맨스만 남았다. 매일 아침 수민의 키스로 깨어나는 삶. 그 시선은 여전히 뜨겁다. 스크린보다 더. 시간이 흘러 우리 일상은 안정됐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수민은 졸업 후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매일 저녁 우리는 함께 요리했다. 김치전과 소주 한 잔, 그 안에서 웃음이 피어났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가끔 드리웠다. 민지가 다시 연락했다. 수민아, 행복해. 그 메시지에 수민은 답하지 않았다. 지은아, 잊어. 그 애는 과거야. 이 그녀의 말에 안심했지만 내 마음속 질투는 여전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에 대한 시선은 따가웠다. 지하철에서 손을 잡으려다 포기하는 날들이 많았다. 언젠가 자유로워질 거야. 수민이 말했다. 우리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가족이 반대했지 누군가의 고백에 공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강해졌다. 서로를 위한, 세상을 위한. 여름, 선생님의 생신 파티를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 모였다. 나는 긴장했다. 공개적으로. 괜찮을까? 수민이 웃었다. 아빠가 허락하셨어. 이제 우리 차례야. 파티 중 선생님께서 건배를 제안했다. 수민이와 지은이 행복하세요. 아빠가 지켜줄게. 눈물이 핑 돌았다. 친구들은 놀랐지만 축하해줬다. 그날 밤 우리는 베란다에서 별을 봤다. 사랑해, 지은아. 수민의 속삭임.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영원히. 하지만 드라마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 씨, 수민 씨랑 사귀는 거 맞아? 나는 솔직히 인정했다. 네, 사랑하니까요. 그 후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상한 애 복사실에서의 속삭임. 나는 울며 집으로 왔다. 수민이 안아주었다. 그만둬. 다른 데 가자. 우리는 함께 이력서를 냈다. 새로운 시작. 프리랜서로 일하며 우리는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디자인과 마케팅, 우리 둘의 꿈 고객들은 우리를 커플팀으로 불렀다. 점점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였다. 가을, 우리는 제주로 신혼여행처럼 갔다. 바다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게 우리 삶이야. 수민이 말했다. 바람이 우리 머리를 흩뜨렸다. 행복은 이렇게 단순했다. 돌아와 선생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집이 예뻐. 수민이가 잘 꾸몄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날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 입양. 천천히. 지금이 좋아. 은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 내리는 서울거리.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시선이 따갑지 않았다. 아니, 따뜻해졌다. 스크린보다 뜨거운 시선. 수민이 속삭였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랑은 영화처럼 영원했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빌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수민의 손이 따뜻했다. 직장은 안정됐고 친구들도 늘었다. LGBT 권익 단체에 참여하며 우리는 목소리를 냈다. 사랑은 사랑일 뿐. 세미나에서 수민의 연설.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련이 왔다. 내 어머니께서 서울로 오셨다. 지은아, 수민 씨랑. 그게 진짜야. 나는 떨며 설명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힘들었겠다.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야. 그 포옹은 치유였다. 시골 부모님도 점점 이해하셨다. 행복하면 돼. 아버지의 말. 봄, 우리는 집을 꾸몄다. 작은 화분과 사진 액자. 우리 추억. 여기서 늙자. 수민이 말했다. 로맨스는 여전했다. 캔들 라이트 디너. 그녀의 노래. 너만 있으면 돼. 윤의 속삭임. 드라마는 이제 코미디로 변했다. 선생님의 데이트 이야기. 아빠, 누군데? 수민의 장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여름 휴가, 부산으로 갔다. 해변에서 물장구. 사랑해, 외침. 세상이 들었다. 가을, 책을 썼다. 우리 이야기.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적이에요. 리뷰. 우리는 스타가 됐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가족과 친구들. 축하해, 토스트. 그 밤, 수민의 키스. 영원히. 시간은 빨랐다. 1년, 2년.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 수민의 임신 소식. 아니,
입양 이야기. 아이를 키워보고 싶어 그녀의 말 위에 나는 동의했다. 과정은 길었다. 서류, 인터뷰. 두 여자가 부모, 사회복지사의 시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사랑으로 키울게요. 최종 승인. 작은 소녀, 미나. 그녀의 웃음이 집을 채웠다. 엄마, 첫 부름. 눈물.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됐다. 내 손녀, 자랑. 어머니들도 왔다. 예쁜애 가족 모임. 드라마는 가족 드라마로. 미나의 울음, 밤샘. 하지만 기쁨. 함께 이겨 수민의 손. 로맨스는 변하지 않았다. 미나 잠든 후, 우리 시간. 아직도 뜨거워 그녀의 시선. 나는 웃었다. 항상. 봄꽃 축제, 우리는 미나와 한강으로. 벚꽃 아래 피크닉. 예쁘다, 미나의 말, 수민의 키스, 은밀히. 여름, 바다 여행. 파도 소리 속 고백. 너 덕에 살아, 이 가을, 단풍 산책. 미래가 밝아 오 겨울, 눈사람. 우리 가족. 책 2권 출간. 더 많은 이야기. 인터뷰. 비밀은 용기, 우리의 메시지. 사회 변화 느꼈다. 법 바뀜, 동성 결혼 논의. 곧 올 거야의 희망. 하지만 작은 갈등. 직장 스트레스. 피곤해 유수민의 말, 나는 마사지. 쉬어, 사랑으로 치유. 미나의 학교 입학. 걱정 마, 함께. 여름 끝, 휴가. 제주 다시. 기념일. 5년 반지 교환. 영원히 의 바다 증인. 돌아와, 파티. 친구들. 축하, 춤, 밤, 우리만. 사랑해. 가을, 미나 생일, 케이크. 행복해. 내 가족 사진.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너가 최고, 수민의 선물, 편지. 눈물. 새해, 목표. 더 강해지자, 여행. 제주 아닌, 해외. 아직. 한국 사랑의 뿌리뿌리. 드라마 끝, 평화. 하지만 삶은 영화. 매일 새 장면. 시간 흘러, 미나 성장. 학교 이야기. 친구들 좋아, 우리 자랑. 선생님 건강 챙김. 고마워. 로맨스, 데이트. 영화관. 다시 봐, 비포 선라이즈. 시선 교환. 여전해. 사회활동. 강연. 사랑 자유 박수. 변화 느껴. 갈등, 건강 문제. 수민 감기. 걱정 마, 간호. 너 없인 못 살아. 회복, 더 가까워. 고마워. 봄, 결혼식. 법 아직 아니지만 사적. 가족 앞 맹세핵 반지. 눈물, 웃음. 여름, 가족 여행. 부산. 추억. 가을, 책 3권. 베스트셀러. 인터뷰. 인간성, 가치. 겨울, 눈, 첫 만남처럼 키스. 미래, 꿈, 아이 교육, 우리처럼 자유롭게. 10년 후, 규미나 10대. 엄마들, 사랑해, 우리 눈물. 선생님, 노년. 행복했어. 우리, 여전. 시선 뜨거움. 영화보다. 3. 완벽. 사랑, 영원.